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95년 발생했던 치과의사 모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 은평구 불광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빠르게 화재를 진화하였습니다. 안방의 장롱에서 시작된 화재는 다행히 장롱, 옷, 벽지 일부만을 태웠을 뿐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재를 진화하는 도중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31세의 여성 치과의사 최모 씨와 2살 배기 딸 이무양 모녀가 욕조에 사망한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최 씨의 상태는 상의가 벗겨져 있고 팬티가 내려가 있었으며 목에는 교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2살 배기 딸 역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물에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타살이었으며 화재 역시 장롱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아 방화가 확실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집안에 귀중품과 현금이 고스란히 남은 점, 집을 뒤진 흔적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는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주변인을 탐문하던 도중 알아낸 하나의 진실. 피해자는 당시 인테리어 업자 정 씨와 오랫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내연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였던 인테리어 업자 정 씨는 사건 발생 시간 당시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그러자 자연스럽게 의심은 남편 이 씨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해 병원 개원 때문에 오전 7시에 출근을 하였고 허곡동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시방과 시강을 토대로 유추한 사망시간은 전날 오전 11시 30분에서 사건 당일 오전 5시 30분경 그리고 피해자에 의해서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밥과 사건 당일 전날 저녁에 먹었다는 미역국의 미역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범행 현장에는 제3자의 침입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고 집에서 혼란스럽게 다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집안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파악하여 남편 이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족한 기술력으로는 시방과 시강으로 유추한 사망시간은 오차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녀 발견 당시 욕조물의 온도를 측정하지 않아서 시강으로 추정한 사망시간은 증거로 사유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날 저녁으로 먹었다는 위에서 발견된 미역 잔여물도 아침 식사 때 부인이 미역국을 먹었다고 진술해 증거력을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화재 신고 시간이 8시 45분으로 기록되어 있어 화재는 8시 30분 전후에 일어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 시간에 남편 이 씨는 이미 병원에 도착한 상태라 알리바이가 확실하였습니다. 또한 남편 이 씨는 아내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은 사건 발생 2주 전에 장모를 모시고 괌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관계가 화목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어 박사가 피해자가 오전 7시 이후에 죽었을 수도 있음을 증명하여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이 씨는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 그리고 대법원의 제3고심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으면서 치과의사 모녀살인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황은 있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된 남편 이 씨. 의심스러운 정황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인 최 씨의 외도 사실. 당시 최 씨에게는 A 씨라는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불륜행각을 벌였는데요. 그들은 사건 직전까지 불륜행각을 벌였으며 피해자 최 씨는 자신의 병원 진료실 안에서까지 내연남과 관계를 갖는 등 이미 간호사와 주변인들은 불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며 일기장에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서도 A가 생각났다라고 쓰는 등 여기저기 불륜 흔적을 남겼었는데 남편 이 씨는 아내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가와 사이가 안 좋았다는 점. 가족 여행을 할 정도로 화목했다는 이 씨와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장모는 자신과 이 씨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알리바이를 위한 용도처럼 살인사건 딱 2주 전에 장모와 함께한 괌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의 남편이 3년이나 부인의 불륜을 눈치 못 챘을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그가 사건 전 빌려봤던 비디오 테이프. 사건 당시 집을 수사하던 수사관들은 남편 이 씨의 트레이닝복 주머니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는 바로 여러 영화의 제목들이 적혀있던 리스트였는데요. 그곳에 적혀있던 영화들을 조사한 결과 수사관들은 한 가지 공통점들을 알아냅니다. 그건 바로 살인사건들을 다룬 영화들이었다는 것. 그중 남편 이 씨가 1년 전 2번이나 빌려봤던 1992년 개봉작 위험한 독신녀. 이 영화에서는 극중 여자 범인이 남성을 죽여 마치 사건 장면처럼 욕조에 시신을 담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남편 이 씨를 추궁하였으나
B 씨는 이 영화에 대해 끝까지 모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에 2번이나 빌려봤던 영화를, 그것도 의사를 할 정도의 명석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던 이 치과의사 모녀살인 사건은 경찰의 너무나도 허술한 초동수사와 검찰 측의 제대로 된 증거품 없는 허점투성이의 무리한 주장으로 피해자는 있지만 범인은 없는 영구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